제가 처음에 모국어는 양손, 외국어는 한손이라고 했던 비유 기억나시나요? 네, 모국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말을 할 때는 말할 내용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입으로 뱉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자는 의식적이고 머리를 쓰는 과정인데 후자는 무의식적이고 몸이 해주는 부분이죠.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일 뿐이고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것만으로도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머리와 몸을 모두 사용한다. 학교 과목인 면도 있고 운동과 같은 면도 있다. 그러나 영어라고 하면 강의실에 앉아있는 모습, 단어장을 달달 외우는 모습은 잘 그려지지만 영어가 운동과 비슷하다고? 이쪽은 익숙하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영어의 여러 측면 중에 특히 말하기는 운동과 비슷한 면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UC 얼바인 대학교 신경과학과 그레거리 해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earning to speak is essentially a motor learning task. 말을 배우는 것은 곧 운동학습과 같다. 아까 말한 생각한 내용을 말로 뱉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발음기관, 즉 성대나 혀, 턱, 입술 등등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잘 부각되지 않았던 운동이라는 측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시는 것만 해도 큰 변화이고 원어민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맨 처음 비유에서 말한 묶여있던 한쪽 팔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봉인되어 있던 반쪽, 몸 기억의 진정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몸 기억에 장애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Now tell me what this thing was with your legs last week or week before. No good. 이 영상은 언어장애의 일종인 브로카 실어증을 겪는 환자의 증상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뇌 속의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장애가 생겼을 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 브로카 영역은 몸 기억인 절차 기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머리 기억만 있고 몸 기억이 없는 상태죠. 브로카 실어증의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이에 대한 답변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을 하려고 할 때 단어로만 떠오르고 그 단어들을 말로 이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무언가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영어를 할 때 당신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놀리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비슷하지 않으세요? 원인은 다르지만 머리 기억만 쓰고 몸 기억을 쓰지 않는 것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한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이와 반대로 머리 기억을 잃고 몸 기억은 남아있었던 유진 파울리 기억나시나요? 이 유진 파울리뿐 아니라 여러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TV를 켜고 부엌에서 먹을 것을 꺼내 먹는 등 원래 알고 있었던 행동뿐 아니라 몸으로 하는 새로운 행동도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하노이의 탑 같은 퍼즐을 푸는 방법이죠. 더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배운 과정이나 배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몸 기억의 힘입니다. 뇌에 일부가 없는 기억상실증 환자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곧 네이티브 뇌 패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여기가 뇌과학과 언어학이 만나는 지점, 영어 뇌의 과학입니다. 지금까지 머리 기억 그리고 몸 기억의 두 가지 기억 얘기를 했는데요. 언어학에도 이와 비슷한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언어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나누면 단어들과 그 단어들을 나열하는 규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죠? 이 둘을 각각 언어학 용어로는 렉시컨과 grammar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요? grammar. 네, 맞습니다. 문법이죠. 이 말만 들으셔도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문법만은 영어 강사의 마지막 자존심, 암기의 끝판왕, 즉 머리의 대표주자 핵심 중의 핵심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제 뇌과학과 언어학이 만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퀴즈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이티브의 뇌는 두 개의 기억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단어와 문법은 각각 어느 빈칸에 들어갈까요? 이것도 이지선다인데 쉽지 않죠? 정답 공개합니다. 사실 단어와 문법이라고 짧게만 말하는 건 상당히 단순화된 버전인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이 이론을 처음 발표한 조지타운 대학교 마이클 얼먼 교수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둘은 각각 규칙성이 없는 것과 있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한국어로는 개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dog이라고 하죠. 왜? Why? 라고 부르면 원래 그래, just because 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단어는 언어에서 임의적인 정보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불규칙 변형 같은 일부 문법 요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문법적 요소를 말합니다. 즉 정확한 의미는 규칙성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제는 다시 간편하게 단어와 문법이라고 그냥 계속 부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언어를 크게 나누면 단어와 그 단어를 나열하는 규칙, 즉 문법 두 가지 영역이 됩니다. 마이클 어만 교수에 따르면 원어민의 경우 이들 중 단어, 임의적 정보는 주로 머리 기억, 문법, 규칙적 정보는 주로 몸 기억을 사용하는 분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에 대해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다르죠. 아까 퀴즈에서 답이 고민되시지 않았나요?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외우는 건 줄 알았잖아요. 즉 둘 다 머리 기억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 영어 말고 한국어를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할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말할 내용을 생각하는 부분과 이렇게 생각한 내용을 입으로 뱉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 앞부분은 말할 내용에 들어갈 단어들을 떠올리는 작업이고 뒷부분은 단어들을 문법 규칙에 맞게 배열하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머리를 써서 단어를 생각해내면 몸이 그 단어들을 알아서 배열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아까 살짝 언급했듯이 외국어를 할 때, 즉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할 때는 이 두 개의 능력 중 한쪽, 머리, 즉 서술 기억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보신 브로카 실어증 환자와 같다고 했었죠. 그 증상과 설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카 실어증의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이에 대한 답변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을 하려고 할 때 단어로만 떠오르고 그 단어들을 말로 이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을 짧게 다른 말로 하면 알아도 뱉질 못한다는 거죠. 아는 것은 머리의 영역, 뱉는 것은 몸의 영역이니까요. 사실 한국의 상황에 조금 더 맞게 바꾸면 알기만 하고 뱉질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발끈 얘기를 하면서 신발끈을 묶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신발끈을 묶는 행위는 별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제 이것을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범위를 정확히 좁혀서 영어 말하기 중에서도 몸의 영역에 해당하는 영어 뱉기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영어를 뱉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영어를 뱉는 행위 자체는 별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나열하는 규칙을 아는 것, 영어 문법을 아는 것과 영어 단어를 그 규칙에 맞게 나열해서 뱉을 줄 아는 것, 영어 문법대로 뱉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어 문법을 아는 것과 영어 문법대로 뱉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아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할 줄 아는 것은 다르다. 안다고 다가 아니다. 알기만 하고 뱉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아는 것에서 뱉을 수 있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말하기에서 쓸 수가 없다. 말하기에서 쓸 수 있는 것 이꼴 아는 것 플러스 뱉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네이티브 뇌의 패턴, 두 가지 기억을 모두 다 사용하는 양손잡이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영어뇌 공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이 영어뇌 공식만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걸 다 이해하시더라도 이걸 몸으로 느끼시지 못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역시도 머리로 안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이 네이티브 뇌의 패턴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만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영어 학습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이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몸으로 배우는 영어 말하기 원칙 3가지를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